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숨어 있을까요? 또 숨어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권지 시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거 가야겠죠. 네, 봐봐죠. 네. 애플 측에서 아이폰 11 신제품 애플 TV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주가 있을 것인가? 카메라나 배터리 부분이 개선이 됐고 가성비를 올렸다라는 게 주된 평가더라고요. 이 카메라 보니까 약간 인덕션 느낌이 나요. 뒷면 카메라 부분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카메라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고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TV를 공개하면서 뭐 경쟁자의 출연이다 이렇게 인식한 걸까요?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 내놨었으니까. 그렇죠? 네. 떨어졌고 애플은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 관전 포인트 종목 있는지. 우선은 이제 폰 쪽을 얘기를 해드리면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좀 가성비 있는 이런 폰들을 내놨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5G 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퀄컴과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애플에 대한 이런 5G 폰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번 다음번에 나올 때는 좀 가격을 올리겠지만 이번에는 이런 게 많이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좀 좋아지는 게 바로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이런 카메라 모듈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 뭐 있어요? 바로 LG 이노텍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근데 우선은 12월 15일 날까지는 애플이 무관세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 좀 많이 만들 것 같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런 생산폭이 많이 줄 것 같다라는 것은 초기에는 물량이 좀 많이 나와서 아마 뭐 3분기, 4분기까지는 LG 이노텍의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즉 애플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 TV 하면 여러분들 뭐냐면요. 그냥 OTT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네, 그렇죠. 거죠. 네. 네. 이런 회사다. 이런 회사한테 좋은 거는 어디 우리나라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바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이슈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OTT 업체가 하나만 이렇게 생길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개가 더 생길 예정이니까요. 결국은 컨텐츠 업체 올해 정말 많이 쉬었잖아요. 좀 당황스럽게 우리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많이 생겨 있는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컨텐츠 관련된 주식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기가 하나씩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이 컨텐츠 관련한 종목군에 대해서 좀 긍정의 시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나 드라마 라인업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이슈도 결국 아이폰 쪽에서는 카메라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으나 길게 봤을 때는 애플 TV 등의 이런 OTT 업체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결국 콘텐츠 업체들의 판권의 몸값이 뛰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그동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한동안은 뭐 상반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다가 몇 번 저희가 뒤고 나서 계속 보수적인 의견을 고수하셨어요. 살필 게 많은 가을입니다. 한미약품에서는 뭐 중남미 진출 소식 전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미국 트룩시마 매출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헬릭스미스 뭐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의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네. 있었죠.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일정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짝 볼까요? 일단 추석 이후의 일정들을 모아봤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유럽 당뇨학회에서 한미약품의 무언가가 또 공개가 되고요. 9월 18일은 코오롱티슈진 상패 여부, 헬릭스미스, 제넥신, 그리고 이수 엣지스 각각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정말 조금 기대를 해보자 하는 게 있을까요? 헬릭스미스? 네, 헬릭스미스는 물음표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삼성 결과가 오늘도 뭐 지금 현재 수집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벤처 캐피탈 뭐 만든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 이렇게 계속해서 위아래 계속해서 흔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좀 편하게 가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잘 나오면 좋겠지.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거 뻔히 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편한 식으로 가시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면 같이 갈 쪽으로 바로 숫자가 나오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이런 메디톡스가 이런 대응제약의 분쟁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ITC 쪽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야, 그래, 이거 포자, 아니, 안 갖다 쓴 거야. 뭐, 얘기를 나오면, 아니면 갖다 쓴 거야.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뭐, 만약에 갖다 쓴 거야. 라고, 훔쳐서 쓴 거야. 라고 하면, 메디톡스는 대박이 나는 거고요. 반대로, 그냥,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둘이 달라라고 하면, 그래도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숫자에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소송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그거는 기업 실적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네. 더 불확실해 보이는데요. 어떤 게요? 그 이슈가 확정이 안 났는데 메디톡스냐 대웅제약이냐 베팅하면서 투자한다는 게. 저는 차라리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그래요? 네, 저는 그러면 한번 다음 주 흐름을 봐야겠네요. 네, 그래야죠. 네, 그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차장님의 의견은 그래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각각에 대해서 오히려 이 제약바이오의 좀 불확실한 임상 결과를 기다리느니 이들의 소식을 체크하는 게 낫겠다. 메디톡스 지금 입장에선 사실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에서 나라면 메디톡스를 산다로 마무리 지을까요? 아니요, 제약바이오는 안 살 겁니다. 지금. 아예 안 살 거예요? 네. 그럼 메디톡스는 왜 하신 거예요? 그나마 제약바이오 중에서 꼭 보셔야 된다면 이걸 보자. 차라리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보는 게 낫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나라면 사진 않겠다. 일단 관심 주권에 네, 이슈를 그렇죠. 넣어놓고 지켜보자 정도로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유 종목이시라면 잘 점검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일정 체크, 게임주 신작 일정 점검하듯이 이들의 임상 일정 꼭 정리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보죠. 이 종목 너무 궁금해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라는 마이클 버리. 그가 저평가 중소형주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 뭐 CJ나 오텍 뭐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텍의 이 마이클 버리 대표의 헤지 펀드가 오텍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텍을 찾아봤어요. 냉동 탑차 부분을 만드는 또 에어컨 관련해서도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베팅을 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새벽 배송하죠. 마켓컬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탑차 신선식품 배송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요? 네. 의견이잖아요. 예. 저의 생각은 네. 이 오텍의 매출의 80%는 뭐냐면요.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들어보셨죠? 여행 갈 때 이거. 아니 그 캐리어 말고요. 그럼요. 오텍 캐리어라고 오텍 캐리어. 큰 이런 식당 가면 냉동기가 이렇게 쏘고 있잖아요. 그 바로 그거 만드는 회사고요. 사실은 오텍은 뭐 하는 회사냐면요. 특장차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엠블러스 B용부터 시작해서 이런 냉동식품들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출의 80% 이상은 바로 이런 에어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좀 계절성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겨울 오면 또 뭐가 오죠? 뭐요? 네, 미세먼지가 올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미세먼지가 오면 어떻게 됩니다? 바로 공기청정기가 팔립니다. 그래서 계절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그건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근데 주가가 최근에 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 앞에서 지금 얘기됐던 마이클 버리가 얘기를 한 것은 적대적 M&A는 주가에는 엄청난 호재이긴 합니다. 근데 8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며칠 전에 나왔던 이슈가 오늘 다시 좀 기사로 언급이 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일 것 같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그냥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어떤 새로운 액션이 뭐 나와야죠. 실제 여기 회사에서 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샀어 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더 움직인다. 그런데 여기서 뭐 밑으로 밀릴 것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이런 베팅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가 100만 원 정도 한다면 한 5만 원 정도는 넣어놔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 외에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주시네요. 오텍에 대해서도 뭐 지금 크게 기대를 갖고 볼 시점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나쁘진 않은 이슈나 5만 원이나 늘 건데. 5만 원 정도 정도. 네. 네, 거의 지금으로서는 매력도가 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느낌인데요. 저는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앞서 저희 시간도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네네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프닝에서 이 중후장대 종목들의 강세, 그래서 각 섹터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네네네.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 각 섹터 대형주 내에서 뭐 조선, 반도체, 자동차가 탑픽 sek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네. 동의하시는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나는 자동차일까요, 차장님은? 자동차는 그 상반기 내내 아니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 쪽에 움직이고 있냐면 좀 낙폭 과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수주가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주도 좋을 거야라는 얘기. 그리고 가장 파괴력이 있는 것은 결국은 IT일 건데요. 3분기가 저점일 거야라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주식과는 무조건 선행되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을 보기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드디어 반도체에 네. 긍정의 시그널을 주시네요. 조금씩 뭐 지금 현재 오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 저도 그렇게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물론 일본과의 이런 이슈들 때문에 디램 가격이 지금 현재 움직였긴 했지만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했던 점, 또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슈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뭐 오늘 당장 매수 의견이 아닌 만큼 명절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관심권역에 둬야 되는 것인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고요. 김권진 차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